핫핑크 춘혜 언니, 단호박 킴쌤의 파고 두더지.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네, 파고 두더지의 기획 시리즈 중에 하나인 브라보 브라보 마이 마이 라이프 라이프. 시간입니다. 네. 인생을 즐겁게 잘 사는 나름대로의 그 방법들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 시간에 많이 나오십니다. 네, 오늘 모신 선생님은 송단옥 선생님이신데요. 배우는 것을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시는, 거기다가 인생 제2막에서는 더욱더 배우는 거에 아주 즐거움을 진심인 선생님이십니다. 송단옥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네. 친구 따라 갔다가 친구보다 훨씬 오랫동안 무엇이든지 끈질기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본인이 하셨었는데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가 학보사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근데 너도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아, 그래 가자. 그러고 갔는데 친구는 떨어지고 떨어지고 저만 붙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사실은 전공은 식품영양학인데 오, 예. 어머 단호박 선생님하고 갔네. 네. 아니 근데 학보사 기자 네, 생활을 했어요. 하셨어요. 그러면. 근데 뭐 열심히 그냥 뭐 열심히 한 것도 아니지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열심히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이어져서 제가 대학 졸업을 하고 또 그 일을 또 하게 됐어요. 기자를 계속 하셨어요. 기자를 한 건 아니고 사보 만드는 일을 처음에 했어요. 그러니까 홍보지 CBS에 만들- 근무하셨잖아요. 네, 근데 네. CBS에 들어가면서 사보를 만드는 일로 들어가셨어요. 네, 처음에는 알바처럼 몇 달 하고 그럼 제가 편집부 일하신 예, 거예요? 편집부라기보다 저희는 편집부가 없이 홍보 브로셔 같은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보를 한 9년 7개월 만들고 책을 만드는 게 그래도 40-50권은 만들었던 것 같아요. 단행본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예. CBS 사보 만드는 사보를 걸. 만들었어요. 아하. 네. 그럼 나중에는 그 CBS 사보를 끝까지 다 만드신 게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이제 바뀌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기획실 일을 했었죠. 기획실 하면서 방송 심의도 하고 시청자위원회 관리도 하고 뭐 기획실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네. 방송의 중추적인 일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현업 말고. 아니 그러니까 인생이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식품영양학과 지원해서 들어가실 때는 네. 영양사를 하신다거나 뭐 이제 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지만 네. 학보사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인생이 인생이 전혀 달라진 거 달라졌죠.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전공을 하나 선택한다고 그걸로 인생이 결정되는 것도 그런 아니고 것 같아요. 어떤 네. 계기가 꼭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보 계속 만드시고 그러면서 또 계속 직장 다니시면서도 계속 뭘 배우셨어요? 아, 근데 제가 그 학보사에서 만들 때는 실제로 기사 같은 것만 쓰고 또 사진 가끔씩 조금 찍고 이런 네네. 정도였어요. 그러면 사진도 잘 찍지 못하니까 조금 찍었는데 막상 회사에 오니까 가르쳐주는 선배는 하나도 없고 저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A부터 Z까지.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 사진식자라고 해서 글자를 이렇게 채자해서 했었어요. 근데 신문은 활판 인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 사보를 만들려면 사보에 나오는 기사를 해야 되는데 기사가 있으면 사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이 없으니까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CBS가 종로 5가에 있었고 그 근처에 그 엠베서더 밑에 대학학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진을 한 1년 반 정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또 배우셨군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진을 배우다가 편집도 해야 돼서 그래픽 디자인을 또 종로에 가서 그래픽 디자인을 한 1년 반 정도 배웠어요. 아니 그러면은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에 공부하러 또 배우러 갔어요. 다니신 거예요? 네. 배우는 거에 진심이긴 하네요, 진짜.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진짜 배우셨는데 그러면은 아니 저는 지금 듣다가 약간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CBS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한 사람한테 다 맡겨가지고 사진도 배워야
배워야 되고 디자인도 배워야 거의 저희 유튜브 지금 우리 사무실 운영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방송도 편집도 하시고, 하고 편집도 하시고 섭외도 하고. 근데 방송국이니까 방송은 이렇게 투자를 좀 하지만 사실 그런 데에는 별로 투자를 안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배우러 다녔죠. 그 점점 사보의 질이 좋아지고 있는. 네, 다달이 높아졌겠어요. 그렇겠네요. 네, 좀 좋아. 배우면서 사진 갑자기 없던 사진이 생기고 사진의 네. 질이 높아지고. 근데 사진 배우는 네. 거는 어땠어요? 그때를 돌아보면. 그때 사진 배우는 거를 일단 그 행사 사진을 찍다가 보니까 그 행사 사진은 그 행사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씩 이제는 그 작품 사진 쪽으로 가게 됐어요. 1년 반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 사진의 경향, 사진의 역사 뭐 이런 것까지 쭉 배우게 되니까 그거는 일보다는 조금 더 많이 취미생활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하시다 보니까는 적성에 맞던가요? 그런 예술적인 부분들이? 뭐 재미는 구도라든가 있었어요. 색채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도 거에 대한 다.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또 옛날에는 카메라가 요즘 같지 않게 막 그렇죠. 비싼 카메라 많았잖아요. 렌즈도 다 막 바꿔서 네. 해야 되고. 그래서 회사 사진도 사진기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사진기를 사가지고 개인제. 그래서 회사 생활할 때 아. 그 사진기로 그리고 줌 렌즈 옛날 네. 줌 렌즈도 있어야 되고 망원 렌즈도 망원 있어야 렌즈도 되고. 있어야 그런 것도 다 되고. 샀어요? 다 샀어요. 와. 돈 벌어서 다 그런 회사에서 월급 받아서 그때 월급도 참 작았는데 그죠? 작았죠. 예. 음. 근데 이제 저는 부모님이 이제 생활비를 대주시니까 제가 제 용돈만 벌어서 살았으니까 그런데다가 제가 저녁에 주로 학원에 가고 뭐 이러니까 친구 만나서 돈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그런 쪽으로 배우는 쪽으로 많이 하게 됐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사진, 그래픽 디자인 그런 것들은 일과 관련돼서 이제 네. 배우셨었지만 네. 그 이후부터는 그 배우는 아. 것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꾸 배우셨어요? 아니면은 그 다음부터는 뭔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걸 선택을 하게 되셨어요? 저는 그렇게 막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누가 좀 뭐 하자고 그러면 회사에서 기타 뭐 배우는데 기타 같이 배울래? 그러면 그래 뭐 그리고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기타 배우러 가고 또 운동 테니스 할래? 그러면 테니스 그래 같이 해. 그리고 테니스 하러 가고 친구가 따라 강남 가는 게 네. 많네요. 그러니까 거절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아 거절 안 하기도 하고 네. 그게 뭐 좋아 보이니까. 노는 것보다는 어. 조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아.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악기 같은 것도 뭐 하모니카도 배우고 그리고 클라리넷도 배웠어요. 근데 클라리넷은 좀 나이 들어서 배웠는데 클라리넷은 악기가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관악기 같은 거 부는 악기를 하면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호흡을 이렇게 호흡하는데. 하니까. 그래서 그럼 하지 뭐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다 저는 이렇게 막 열심히는 안 하는데 계속 끈질기게는 해요. 근데 항상 배울 때 보면 테니스도 한 7개월쯤 되니까 비 오니까 좀 몇 달 쉬고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또 안 했는데 그렇게 안 하게 되면 또 안 해요. 다시 이어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뭘 하면 주로 끝까지 남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운동은 건강을 위해서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억지로 조금 하고 중간에 또 요가를 하자 그래서 요가를 했는데 그건 한 10년쯤 한 것 같아요. 오래 예. 하셨네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돈 주고 미친 짓이지 이렇게 힘든 걸 뭘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니까 그 다음에는 그 땀나고 그 운동하고 나서의 잠깐의 상쾌함. 휴식 그게 너무 상쾌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그거에서의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거를 배우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네. 요가는 또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회사에서 그것도
회사에서 이제 CBS는 문화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화센터에서 하는 거하고는 시간이 안 맞으니까 직원들이 모아가지고 문화센터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예. 그래서 이제 빈 그 사무실에 점심 시간에 일주일에 2번씩 하다가 나중에는 그 점심시간도 쓰기가 조금 그럴 때 일주일에 1번씩 해서 쭉 하다가 제가 퇴직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그 요가를 한 3, 4년 했는데 선생님이 그만두시고 다른 분이 왔는데 다른 그 운동도 선생님하고 호흡이 맞아야 맞아. 그런 거 그게 같아. 좀 재미도 있고 그런데 좀 젊은 사람이 왔는데 요가는 사실은 약간 그 마음의 힐링 같은 것도 좀 주거든요. 근데 아침에 제가 또 퇴직하고 나서 집에 있는데 너무 좀 그런 우울하셨어요? 거예요. 우울하더라고요. 배우는 게 그렇게 많으신데도요? 아 그때는 회사 그만두고 한 달 정도는 그냥 집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우울해지고 생활 패턴이 회사 다닐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맞아. 나가고 이러니까 그게 그 일정하게 좋은 습관이 들게 되는데 회사를 그만두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세수도 늦게 하게 되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수영을 하러 갔어요. 근데 수영을 해보니까 저한테 운동 중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수영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 하면 누가 불러내도 언제든지 그냥 바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지 샤워하고 예, 예. 그러고 나오니까. 그리고 다른 거를 배우거나 뭐 하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으니까 수영은 그냥 밥 먹는 것처럼 하나의 일과로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많이 배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잘한 거는 수영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요가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래서 요가는 아침에는 수영하니까 저녁에 8시에 이제 요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요가는 수영은 뭐 일요일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 요가는 월수금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다른데 약속 있거나 부모님이 또 부르면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빠지게 되기도 하고 그 새벽보다 저녁은 좀 빠지는 일이 자주 일이 생기죠. 맞아. 네, 생기는 데다가 또 선생님도 또 잘 안 맞고 그러니까 그래도 한 4년은 했었는데 선생님이 바뀌고 나서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 조금 인연이 안 됐었나 보다. 안 됐죠. 마음에 예. 안 드는 예. 이게 사람이 뭘 하든지 조금은 그 자신과 맞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퇴직하기 전에도 그렇게 많이 뭘 하셨는데 네. 퇴직하고 나서 이제 조금은 이제 한 달쯤 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또 새로운 거를 계속 시작하신 거네요. 그렇죠. 회사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막 그 인터넷을 막 뒤졌어요. 근데 양천구청 홈페이지도 보고 목동에 사시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동네. 예. 근데 양천구에 보니까 여성교실이라는 게 있는데 석 달에 15,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배우는 게.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에 그 구청에서 하는 그런 그 저렴하게 강의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죠? 주민센터도 많고.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들으면서 네.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애들 교육비에 뭐 네. 먹고 사는 거에 다 하다 보면 맞아요. 항상 이렇게 빠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나한테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여자들 입장에서 좀 아깝게 느껴지고 네. 이제 하나를 배우는 거에 투자하는 것도 그런데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러면은 좋긴 하는데 그 비용이 다 너무 만만치 않게 들렸어요. 근데 다 그렇게 저렴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구청 뭐 굉장히 싸게 했죠. 사실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했었던 폴리텍 강서에서 신중년 과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폴리텍 대학교? 네. 네. 거기에서 그거는 사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과정인데 집에서 늘 가만히 있는 것보단 뭔가를 좀 배워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신청을 하고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는 점심도 제공을 해요. 아.
예. 자격 같은 건 없어요? 거기에 가서 뭘 배우려고 하면 그러니까 뭐 실업자여야 된다. 실업자여야죠. 예. 아. 실업자 그 고용 그 노동부 거기에 고용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 그냥 실업자죠. 예. 그러면은 오늘은 그 이제 일단 송단옥 쌤의 그 뭐 배우는 얘기를 좀 하더라도 네. 그 다음 회차에서는 또 그 제대로 그 어떻게 그런 거를 좀 찾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좀 방법 저렴하게 배우는 저렴하게 배울 수 방법?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인생 또. 2막에 그 직장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 찾으면 좋을지 이런 얘기도 좀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그 할 오늘 얘기가 이렇게 네, 많을 것 얘기가 같지 않아요.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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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던 것들 중에서 그러면은 가장 그 나하게 맞는 게 수영이에요? 저는 수영하고 사진인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러면 근데 사진- 배우는 게 운동도 있고 뭐 예술도 있고 그러게. 또 뭐 실용적인 것들도 있고 예.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한테 추천하고 싶은 이거는 꼭 배워라. 네. 저는 단연코 수영은 꼭 하라고 하고 싶어요. 누구에게나 건강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건강한 거고 그리고 다른 생활에 지장을 전혀 안 받기 때문에 아침 수영을 저는 권하고 싶어요. 아침 일찍 수영부터 세수 안 하고 바로 가서 수영하고 샤워하고 오면 하루를 상큼하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의욕이 생기잖아요. 그래요. 사실 제 가족이나 주변에도 보면 의욕이 없어서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못 일어나서 못 하겠어요. 못 일어나. 근데 수영을 하면서 저는 수영이 참 맞았던 게 저는 뭘 배우면 빨리 배우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수영은 다른 사람하고 그냥 템포를 비슷하거나 조금 빠르게 배운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그리고 우선 재미가 있으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사실은 요즘에는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최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서도 조금 좋은 정보로 네. 어떻게 어떤 것들을 어떤 식으로 선택하는 게 좋은지 이런 얘기도 그래서 한번 좀 들어보고 싶기는 해요. 예. 예. 그러면은 운동 중에는 수영 추천하시고 수영하고 요가가 맞다면 수영하고 요가는 꾸준하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네. 저는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아침 운동을 추천하는 거는 아침에 시작하면 다른 일과를 하는데 지장은 없고 만약에 이제 저녁에 수영을 또 뭐 아침형이 아닌 분들은 저녁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녁에 하면 이제 약속도 생기기도 하고 이래서 조금 빠지기가 쉽다는 그런 말이네요. 그렇죠? 저는 저녁에 뭘 하면 그렇게 한 번 빠지면 이상하게 그 다음에는 두 번 빠지게 되고 그렇게 좀 나중엔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꾸준하게 뭐를 하려면 다른 데에 지장을 받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네. 운동 해보신 거 중에 그러면 나랑은 안 맞아서 실패한 거 있다 이런 거 있으세요? 실패한 거 딱히 뭐 사실 별로 운동은 많이 안 했는데 테니스하고 수영하고 요가하고 이런 거 다 요가하고 성공적이셨어요? 그런 것 정, 네, 아. 그런 것 정도 했어요. 나 이거 했는데 싫어. 뭐 이렇게 한 건 없어요. 그럼 배우면서? 저는 처음에는 테니스가 배울 때 폼을 먼저 배우잖아요. 네. 그 폼을 재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싫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옛날 종로 5가 있으면 정신여고짜리인가 거기에 네네. 보증보험이 있었고 거기 운동장에서 했거든요. 회사에서 이렇게 보면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하는 거 보면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즐거워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왜 하니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는 내가 빠지면 딴 사람이 못하니까 그냥 억지로 했는데 파트너가 있어야 되니까. 파트너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꾸준히 하다가 보니까 그게 재미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재미없어도 그것을 하면서의 기쁨. 운동은 어쨌든 움직이면서 땀을 내고 그리고 나서 조금씩 못하던 게 좀 잘하네? 이러면 기쁨이 생기는 것 성취감 같아요. 같은 게 생기는군요. 예. 근데 잘 못하면 이건 계속 해야 되나? 막 이런 또 그 뭐랄까 자괴감 예.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많이 그랬어요. 저는 요가가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 요가는 사실 굉장히 유연해야 되고 안 쓰는 근육들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리고 뭐 그게 그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막
그 회사 해야 될 일이 또 막 밀리면 그것 생각 때문에 내가 이거를 미친 듯이 돈 내고 뭐 이걸 하나 이런 생각을 꾸준하게 했어요. 그래도 그냥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꾸준함이 예. 미덕이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요가를 하면서 몸이 유연해지는 거를 스스로 느끼게 되면 오. 그럼 그때서부터는 그래도 되네 이러면서 조금 힘들어도 가게 되고 가다 보면 조금 더 할 줄 알게 되고 이러면 그 다음은 그대로 그게 그러니까는 나의 운동이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힘듦을 견뎌야 이제 그 이후의 성취가 네. 이제 느껴지는 거라고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얘기를 이제 중심으로 힘듦을 이기고 그 인생의 그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건 일단 수영이네요, 그렇죠? 저는 좋아요.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네. 꼭 잘하는지 길게 못하는지 할 수- 제가 가서 사진으로 찍어보든지 수영 잘하시잖아요. 영상. 저도 뭐 저기 우리 송단학 쌤하고 비슷한 네. 그런 정도인데 저도 네. 뭐 이렇게 오래 했어도 빨리 못하고 힘도 없고 그런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그 느낌, 상쾌함 이런 상쾌함은, 것들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 약간 나이 드신 분들 또는 그 지금 직장을 못 간 분들도 어떻게 하면 좀 활용을 해서 그 내일 배운 카드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배웠는지 그거를 또 다음번에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송단옥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